본 영상에서는 PDK로부터 모스펫을 캐릭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스펫의 인버전 영역 중에서 위크 인버전에 해당되는 서브 스레시홀드 리전에서 디바이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PDK를 받으면 그 속에는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정에 대한 모든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모스펫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그 모스펫을 만드는 공정에 대한 정보,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 매스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로를 설계해야 되니까 이 본 영상에서는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디바이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공정의 이제 발전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는 모스펫의 모듈 파라미터를 받게 되는데 그 모듈 파라미터 기본이 BCM 모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 그림은 180나노에 대한 기본적인 티피컬 공정 모델링인데요. N모스가 있고 P모스가 있습니다. 180나노는 레벨 49예요. 65나노는 레벨 50 몇 정도 될 겁니다. 레벨이, 레벨이 계속 올라가죠. 자, 이 소스는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어요. 파운드를 계약을 하면, 이제 NDA를 맺고 계약을 하면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학부생들이나 이 대학원 갓 프로젝트를 맡기 전에는 파운드리와 비슷한 공정의 모델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프리딕티브 테크놀로지 모델이라는 걸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180나노부터 핀팻까지 모든 모스펫의 모델 파라미터가 BCM 베이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속에서는 여러분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날로그 설계한다면 전자회로에서 배운 것처럼 트랜스 컨덕턴스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리지스턴스가 어떻게 되고 FT가 어떻게 되고 CGS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는 모스펫이 동작하는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링 파라미터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델링 파라미터에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 파라미터로 뽑아야 되는데 걔는 어떻게 뽑아야 되냐? 동일하게 사용하는 스파이스 툴, 예를 들면 상용화에 가장 많이 쓰는 케이던스 툴을 가지고 뽑게 되고 이제 그런 툴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리 버전을 얻을 수 있는 QSpice나 LTSpice나 P스파이스 이런 걸 사용해서 얘를 시뮬레이션 돌리면 우리가 거기서 그 디바이스가 표현하는 각종 디자인 파라미터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아날로그 관점에 설계하는 관점은 어떻게 되면 BCM에서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디자인 테이블을 만듭니다. 디바이스의 특성을 보고 어디에다 바이어스를 잡을 건지 그 바이어스 잡았을 때의 각종 파라미터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얘를 이제 정확하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데이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거를 2디멘전 혹은 3디멘전 데이터로 표현하면 그 데이터 속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매트랩을 쓰면 룩업 테이블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매뉴얼 디자인할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게 프리 컴퓨트 데이터 스파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쭉 매뉴얼로 설계를 하죠. 회로 설계를 해서 스파이스를 돌리면 이 디자인 파라미터 동일한 그 BCM을 얻었고 그걸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회로를 설계해서 스파이스를 돌리면 이 두 개 사이에는 스파이스 돌린 데이터와 여러분이 스파이스를 통해서 디자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과는 상당한 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그 결과를 받고 그거에 반복하는 그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또 정확히 여러분이 경쟁력있는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어떤 디바이스를 선정하는지 여러분이 PD키를 받으면 엠모스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류를 캐리어를 해서 실제로 다양한 그 제공하는 모든 디바이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 사용하면
그 만드는 매스크, 넘버 오브 매스크가 많아져서 제조 원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같이 들어있으니까 디지털에 사용하는 레이어는 아날로그도 다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디지털에 사용하는 이 디바이스의 종류를 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디바이스를 캐릭을 해서 회로에 가장 옵티멀한 머스펫을 선정하고 그 머스펫 선정한 그곳에서 그 머스펫에서 가장 적당한 이 동작점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요. 자, 여기는 이런 거는 요 책을 보시면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본 영상은 간단하게 우리가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에 따라서 드레인 소스 간의 채널이 형성되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레셔홀드 이상으로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가지면 요 드레인 소스 간에 충분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캐리어가 지나갈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됩니다. 그럼 이게 엠모스니까 P सब스트레이트잖아요. P सब스트레이트가 엠모스로 변했습니다. 이걸 인버전이라고 그러고 그 인버전 정도가 게이트 소스 전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셔홀드보다 충분히 크면 여기는 스트롱 인버전이고 그다음에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스레셜드보다 조금 크면 예를 들면 스레셜드에서 대략 100mm 정도 되면 이 인버전 정도가 마드리드 인버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셜드보다 작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여기는 위크 인버전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전류는 디퓨전 전류가 됩니다. 바이폴라처럼 디퓨전 확산 전류가 주가 되고 이제 마드리드 인버전이나 스트롱 인버전은 드리프트 커런트, 일렉트릭 필드에 흐르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추가되겠습니다. 자, 우리 게이 소스 전압이 스레셜드 낮으면 이크인 버전인데 그 이크인 버전일 때는 바이폴라와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바이폴라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와 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B에 의해서 걸리죠. 그러면 그 레이쇼가 게이트 전압이 가려면 COX 디바이 바이 COX 플러스 CD였을 거예요. 자, 그게 바이플라의 베이스 에미터 걸립니다. 바이플라는 소스 컬렉터가 디퓨전 커런트이기 때문에 소스 컬렉터 전압은 이 베이스 에미터 전압이 익스포넨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 모스펫을 아까 스트롱 인버전, 위크 인버전, 그 다음에 마들 인버전이라는데 그 정도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어떻게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셜보다 충분히 높으면 스트롱 인버전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배우는 스퀘어로 방법이 이 일부분이 롱 채널 경우는 스퀘어로 썼을 때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퀘어로는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 되면 이제 실제 동작과 많이 차이가 나서 스퀘어로를 가지고 그 회로 설명하고 이럴 때는 회로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설계할 때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반복을 줄이려고 그러면 PDK 받아서 그 디바이스 BCM 모델에서 실제 데이터 디자인 파라미터를 뽑아서 매뉴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중간에 쪽이 스레셜드 쪽 요구 인방이 이제 마들 인버전이고 대부분 회로는 저전력에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려는 이 마들 인버전이 가장 옵티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 로고 스케일로 그렸을 때 직선으로 나오죠. 이 길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서브스레셜드에게 스레셜드 전압 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서브스레셜드 스윙 혹은 슬롭이라고 표현하는데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10배 변할 때 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리키지를 결정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서브스레셜일 때는 커런트 덴시티, 즉 커런트를 디바이스 윗으로 나오는 커런트 덴시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고 그 윗을 계속 크게 해야 되면 커런트 덴시티 나눠주고 그러면 스트롱 인버전에서 위크 인버전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크 인버전일 때는 일반적으로 GM 오브 ID, GM의 효율, 즉 주어진 전류에 대해서 나오는 GM의 효율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리니어니까 여기를 보면 이 GM 보면 여기 GM 오브 ID는 거의 컨스턴트하다고요. 컨스턴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GM 타임스 1 오브 GDS가 디바이스가 낼 수 있는 인트린직 게인 고유 이득인데 서브셋으로 가면 이게 비교적 큽니다. 물론 GM의 절대값
이거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상당히 낮고 스피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드가 낮아도 좋은 그 센서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서브셀 대응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브셀 대응에서는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이 바이폴라처럼 게이트 소스 납의 익스포넨셜로 변합니다. 이 N이 있는데 N은 아까 설명을 했죠? 이 게이트 소스 납이 요 바이플라이 에미터 소스 베이스에 걸릴 때 이 캐패시터 디바이드에서 나타난다고요. 그 캐패시터 N이 COX 플러스 CDB고 디플리션이고 이렇게 하면 대략 벌크는 우리 2디멘sional 벌크는요 1.2에서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FDSI나 핀펫은 이게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아이디오는 대략 이렇게 모빌리티 타임스 COX 타임스 요 N-1의 서머 볼테이지죠. KT of Q 서머 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potentially threshold voltage divided by NVT가 돼요. 이 VT는 서머 볼테이지입니다. KT of Q고요. K가 상수죠. Q도 상수입니다. 절대 온도에 따라 변하죠. 우리가 전자열에서 룸 템퍼레처 300도에서 대략 26mV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VDS가 일정한 사람이 그 이상이 되면 스레셜드의 대략 3배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그 VD에서 100mV 이상이 되면 IDS 커런트는 요 대략적으로 VGS의 익스포넨셜 변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걔를 이제 모스펫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IV 특성을 볼 수 있죠. VDS를 수입을 해서 VDS를 X축으로 놓고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을 변화시켜서 이 IDS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VGS를 수입을 해서 DC 수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IDS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보면 그 그림을 엑스트폴레이션해서 요 근방이 이 디바이스의 스레시홀드 볼테이지가 됩니다.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하는 이크윈 버전인데 이때는 전류 레벨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는 본 영상에서는 여기를 캐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VGS를 예를 들면 180논에서 0에서 1V까지 수입을 하면서 IDS를 보면 여기에 동일하게 WL이 10배입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전류 조금 흘러요. 이게 그 드레인 소스 간의 180논은 대략 1.8V 정도 되는데 그거의 절반에서 캐릭을 한 겁니다. 자, 얘를 Y축을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고 로고 스케일로 그리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스트롱 인버전 아까 표현했던 거죠. 이크 인버전입니다. 요 중간이 마드리 인버전 정도가 요쪽이 마드리 인버전이고요. 여기는 리니어하지요. 그죠? 리니어합니다. 자, 보시죠. 아까 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DS가 10배 변했을 때 VGS가 얼마나 변하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VGS 제로잖아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다 리퀴지죠. 이놈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퀴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사이즈 큰 놈이 리퀴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요 위크 인버전일 때의 그 결과의 IV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이 되죠. 드레인 소스의 커런트는 VGS의 익스포넨셜 VGS 디바이드 바이 NVT인데 VT는 서머 볼테이지라고 했습니다. N은 아까 옥사이드하고 그다음에 디플리션 채널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B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놈이 VDS가 스레셜드부터 대략 3배 정도 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VDS를 500mV까지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소스 전압을 2.280mV 스레셜드도 낮습니다. 스레셜드가 대략 이 공정의 스레셜드가 0.4 근방이 0.4보다 조금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스레셜드 0.4보다는 좀 높죠? 0.44 정도 나올 겁니다. 이 디바이스 사이즈로. 그러면 얘는 스레셜드보다 낮지요. 그러면 서브 스레셜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VGS를 0.3, 그 다음에 3이 20mS 그 스텝을 주고 그려보면 전류 레벨은 나노 암페어가 흐릅니다. 그죠? 나노 암페어가 이렇게 흘러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는 트라이얼 리전이고 일정한 부분이 올라가면 아까 여기에 그 VDS가 서머 볼테이지의 대략 3배 그걸 좀 여유 마진을 두고 100mm 정도 올라가면 여기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위크인 버전의 그 상태에서의 세츄에이션형이 되겠습니다. 자, 세츄에이션하고 트라이얼 리전하고 채널이 인버전 되는 정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채널이 게이 소스나 미도파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높으면 스트롱 인버전 채널이 많이 잘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은 마드리 인버전, 여기처럼 스트레스홀드 이해할 때는 그 위크 인버전 혹은 그거를 서브 스트레스홀드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도 게이 소스 전압이 약 100mm 이상이 되면 이 세츄레이션 영역이 되고 여기에서 설계를 아날로그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GM과 GMYD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GM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GM이 게인을 컨트롤하죠. 그 다음에 밴디스를 컨트롤하죠. 그 다음에 노이즈 컨트롤하죠. 스피드 컨트롤합니다. 이런 GM이 아날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GM을 알아야 돼. 디바이스를 설계할 때 GM을 어디 나. 그 다음에 GM의 효율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레퍼런스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한 다음에 리니어 스케일링으로 해서 GMYD 하는 사람들은 이 GMYD를 X축으로 하고 GMYD에서 예를 들었으면 인트린직 게인, FT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걔를 시스테매틱하게 설계를 합니다. 자, 서브쉘터용에서 보면 G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어떻게 돼? 게이 소스 전압이 변해서 IDS가 변하는 거. 요게 GM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의대로 표현하면 VGS에 대해서 IDS를 정의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얘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놓고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n 1 디바이 바이 n 플러스 n 타임스 VT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앞에 있는 건 ID예요. 그죠? ID니까 ID 오버 n 타임 VT예요. 이게 GM이죠. 그죠? GM이 보면 순수하게 뭐의 함수가 됩니까?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의 함수가 됩니다. 바이폴라하고 똑같아요. 바이폴라 N1이기 때문에 IC, 컬렉트 커런트 디바이 바이 서머 볼티지거든요. 예, 바이폴라와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의 스퀘어를 쓰면 대략적으로 GM이 세 가지식으로 나옵니다. 예, 그 세 가지식은 굉장히 설계하는데 유연성을 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면 드레인 소스 커런트 디바이 바이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됩니다. 이게 스트롱 인버전에서의 GM이에요. 그래서 얘 GM의 효율을 보면 이 GM을 I로 나눠주면 되니까 GM의 효율은 1 디바이브 NT인데 N이 벌크는 1.2에서 1.5, 그 다음에 FDSI나 핀펫은 1.1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요 그 서머 볼테이지 분의 26mV 분의 1이 대략 38.5니까 38.5 디바이드 바이 N이에요. 자, 그러면 이 N이 1.1에서 1.5 정도 핀펫이나 FDSI나 그다음에 벌크가 트랜스가 변한다 그러니까 대략 그 सब쉘드의 GMYD는 25에서 35 사이가 됩니다. S는 시먼스예요. 이게 GM의 단위가 되죠. 5분의 1입니다. 시먼스라는 거는 디바이 바이 암페어죠. 예, 이게 GMYD의 단위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요게 스트롱 인버전이고 여기 마드리드 인버전이고 위크 인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바이스 사이 서로 달라요. 얘를 이제 GM을 구하면 GM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위크 인버전 때는 GM의 사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롱 GM이 대략적으로 되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제 VGS에 따라서 VGS에 따라 증가를 합니다. 그죠?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면 이 VGS 증가하면 GM이 세츄레이션 되죠. 여기서는 VGS 증가해도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때는 세츄레이션 되는데 얘는 왜냐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커지면 게이트에서 채널까지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커져서 모빌리티의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런 걸 모빌리티 데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모빌리티가 세츄레이션 됩니다. 어디에서 맥시멈 어떻게 되냐면 10의 7승 센티미터 퍼 세크가 실제 모빌리티 맥시멈 값이니까 거기 세츄레이션인데요. 자, 그래서 그 커런트가 실제로 VGS 증가하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세츄레이션 된다고요. 여기다 바이어스를 잡으면
전류는 파워는 많이 먹지만 GM은 별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요 근방에 바이어스를 잡아놔야 쓰는 파워에 비해서 나오는 GM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얘를 GMOVID로 표현하면 GMOVID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세츄에이션 GMOVID가 GM의 효율이 상당히 낮아요. GM의 효율이 상당히 낮고, 그다음에 이게 마드리드 인버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인버전이 GMOVID가 크다고요. 그다음에 좀 올라가서 여기 위크 인버전 되면 그 GM이 거의 컨스턴트죠. 여기서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컨스턴트합니다. 이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죠? 이 컨스턴트합니다. 이게 값이 아까 표현한 것처럼 1 디바이브 n 타임스 서머 볼테이지인데 n에 따라서 값이니까 여기는 대략 이 모델은 30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게 20 디바이 바이 20 마이크로 위드하고 채널 랭스 2 마이크로짜리로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GM들을 뽑은 다음에 얘를 스케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디지털 환경 관점에서는 이 서브셀트 그 슬롭, 스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 게이트 소스 나비 들으면 여기서는 거의 컷오프가 돼야 되는데 아이오프가 돼야 되죠. 근데 아이오프가 되는데 전류가 흐른다고요. 소스 전압이 제로일 때도 전류가 흐른다고요. 다 이게 니킷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한 사람들은 이게 주는 힘이 좋다고요. 앞에 GMOYD는 우리 이렇게 해서 25에서 35까지 변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 기울기가 뭐를 의미하냐? 이 노고 스케일이니까 그 IDS가 10배 변할 때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이 기울기의 역수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의 역수가 어떻게 하면 VGS 타임스 변하는 양, 그다음에 로고 10 베이스죠. 그러니까 10배에 변하면 아이디가 얼마 변하는가 로고 10 베이스에 이 데리버티브 변화량분의 1이니까 이 길기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대략 보면 2.3에서 NVT인데 N값이 아까 1.1에서 1.5까지 변하니까 대략 어떻게 되면 IDS가 10배 변할 때 VDS는 66에서 90mV 변한다고요. 그죠? 예, 이놈이 작은 놈이 니퀴즈가 적겠죠. 그죠? 예, 작은 놈. 자, 이 베이스는 아까 이 유크인 버전일 때는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런 함수잖아요. 요런 함수를 저거 표현하면 2.3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노고 스케일이 얘는 로고 10으로 보면 노고 10의 2, 그 자연 노고죠 2죠. 그리고 노고 10의 y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다시 표현하면 요거 노고 10을 하면 ln1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얘는 로고 10 베이스의 10은 1이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요 y니까 로고 2의 2 1이죠. 야, 그다음에 로고 2의 10이니까 ln10이라고요. 분모항이.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얘를 미분하면 2.3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2.3이 여기에서 태어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한 사람은 요 기울기가 사실은 굉장히 샤프한 놈이 좋은 거죠. 예, 완만한 것보다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퀸 버전하고 스트롱인 버전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퀸 버전은 GM이 아이디에 따라 변한다고 했습니다. 순선 아이디 펑션이에요. 네, 스트롱인 버전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대략 스퀘어로로 쓰면 아이디하고 디바이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모빌리 타임스, COX 타임스, VGS, VTH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MB가 그 유크인 버전일 때는 GMB가 대략적으로 아까 N이제 N-1에 디바이브 N에 이 ID 오버 NVT가 됩니다. 그런데 스트롱인 버전일 때는 그 GMB에다가 일반 GMB는 게이트 바디 이펙트의 GMB는 GM에다가 이 그 대략적인 이렇게 보면 이게 GM의 GMB가 10% 근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페르미 레벨이고 이거는 소스 바디 간의 전압이죠. 그다음에 RDS는 뭐 위크 인버전이나 스트롱 인버전이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1 디바이브 람다 디바이 RT가 되는데 얘는 ID분의 얼리 볼티지 VA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위크 인버전 때는 2KTN 아까 N이고요. GM 타임스
그 델타 F인데 이게 단위헤르츠당 전류 파워 스펙트럴 데인시티의 전류 파워입니다. 온오프 웨퍼 노이즈고요. 그죠? 온오프 노이즈는 디바이스 사이즈 키우면 됩니다. 이거 스파이스 돌리면 금방 K는 나와요. 그다음에 서멀 볼테이지는 4KT 감마, GM인데 감마는 프로세스에 따라 디펜던트인데 대략 딥선 마이크로면 1에서 1보다 조금 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은 기본적으로 게이트 소스 수납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스트레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제 강한 거예요. 스트레스보다 높게 걸으면 스트롱 인버전이 됩니다. 그때 GM의 효율은 떨어진다고. 즉 다시 말하면 전류 우리가 GM을 얻기 위해서 전류를 페이하잖아요. 재료를 지불하고 GM을 얻습니다. 근데 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피드가 빠릅니다.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VD 세츄레이션은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테이지가 크죠. 그죠? 여기다 마진을 둬서 바이어스를 잡아야 디바이스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안정되게 들어갑니다. 이 컨버전은 케이스 수납이 스트레스hol드도 낮습니다. 이때는 주어진 전류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죠? 여기는 상당히 전류량이 적습니다. 그거에 대한 GM이 나오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GM의 절대값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GM, 그 GM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전류에 대해서 GM이 나오는 그 크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스피드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빠른 곳은 이크윈 버전에 쓰면 스피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밴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크윈 버전 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VDS가 대략 3VT 얘를 좀 마진을 두고 100mV 이상이 되면 얘를 세츄레이션에 들어가게 되게 되고 이 세츄레이션에서 그 설계를 해야 된다고. 회로 설계를, 아날로그 설계를요. 인버전에 상관없이 모든 마들 인버전이든 스트롱 인버전이든 위크 인버전이든 설계할 때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설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GM의 효율 가지고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다 스파이스 베이스예요. 스파이스로 프리컴퓨팅해서 BCN을 받으면 스파이스로 이 캐릭을 다 한 다음에 그 캐릭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하는 스파이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드리드 인버전이 상당히 좋은데 마드리드 인버전을 표현하는 수식이 정확하게 크로즈 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위크 인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크 인버전도 아까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했지만 그런 쪽에 정확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다 컴퓨터 베이스드를 통해서 디바이스 파라미터를 뽑은 다음에 캐릭을 한 다음에 걔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트랜스터 파라미터 인트리직 게인이라든가 FT라든가 FT 타임스 썸씽이라든가 CGS라든가 캐패시터라든가 모든 것을 다 GFID 베이스로 캐릭을 하게 됩니다. GFID를 X축으로 놓고 다 캐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캐릭을 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할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 좀 설계 회로 지식들이 좀 있으면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가 됩니다. 스트롱 인버전에 잡을 때는 그 GM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위크인 볼 때는 GM의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전류 주어진 거에 대해서 GM이 나오는 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값으로 보면 스트롱 볼 때 GM이 위크인 볼 때 GM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빠르죠. 자, 그래서 주어진 GMOID에서 우리가 디자인의 보호스펫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GMOID로 전류 결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GM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W, L, 뭐 인트린직 게인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계하기 위해서 모스펫 사이징을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요로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